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인데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옮기려고 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교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장애인들 일반학교 보내지 마세요. 왕따 시켜도 싸니까. 자식들 위한답시고 일반학교 보내서 다른 학생들 피해 좀 주지 마세요.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해서. 근데 그 비장애인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까요?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정말 혹시 장애 당사자인데 일반 학교에서 너무 고생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쓴 글인가라고도 생각했어요. 솔직히. 장애인 당사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썼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근데 근데 비장애인일 수도 저는 있죠. 비장애인 같다는 생각도 들은 게 뭐냐면 다른 학생들 피해 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장애인 당사자냐? 장애인 당사자인데 아니지, 나는 장애를 인정 안 했는데 아직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경계급 중에 쟤는 장애인이고 내가 너무 피해봐 이런 친구 그러니까 있잖아. 저는 왜 그런 생각했냐면 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비장애인 분이 굳이 이 영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신 거가 이런 이게- 관심이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 왜 이런 관심을 댓글 다신 가지셨을까? 이분 본인 경계급인지 아닌지 어쨌든 좀 커밍아웃 좀 해봐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비장애인 학부모나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싫어. 오는 게 싫어. 장애인들이 오는 게 싫어. 내가 피해 봤어. 그러면은 그냥 뭐 본인들에 맞는 더 맞다.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가 더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쓰겠지. 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왜 있으니까 이렇게 일종의 이거를 뭐라 그래? 안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 안티야. 그래서 우리 일반 학교는 일반 뭐 비장애인들만 다니지 장애인이 오는 게 싫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치면 안티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곳곳에 침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 막 저 사람 다 좋아할 것 같은데도 안티가 있잖아요. 좀 전으로 치면 예전에 저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김연아도 안티가 있어. 이런 것처럼 BTS가 요새 되게 핫해도 BTS도 안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다 보면 되게 왜 아니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악플을 굳이? 다는 것이 너무 정성이다 싶을 정도의 어. 악플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전 그래서 그런 거 일환으로 생각해서 사실 관심을 너무 안 줘서 문제인데 이러한 관심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깊은 마음으로 저는 약간 나는 정말 경계성 장애인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 언니는 계속 의심을 하고 계신. 장애인들 일반 학교 보내지 마세요. 왕따 시켜도 싸니까 요렇게 쓰는 언어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비장애인이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누가 썼던 간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당사자 마음이지 어떤 권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 보내지 얘기를 말아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 장애인이면 특수학교 가지 일반 학교를 왜 와? 굳이 이렇게 왜 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우리는 해주고 싶은가. 저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이 댓글 봤을 때 이래서 우리가 왜 정말 급진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서는 진짜 특수학교 다 없애야 된다. 학교가 학교지 왜 나누냐라는 그런 의견이 왜 나왔는지도 좀 알겠고 그냥 똑같아요. 장애인도 하나의 저희 나라의 국민이자 가진 기본 권리가 교육권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가느냐 일반 학교를 가느냐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냥 권리여서 타인이 야 너 여기 오지 마 아니면 너 여기 와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장애 부모는 걱정을 하는
그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연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나눠져 있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냥 집 앞에 학교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신 거라 조금 우리나라가 많이 인권 수준이 올라왔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육권은 정말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피해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라는 곳에 우리도 다 가보잖아요. 그게 피해를 내가 입는 경우가 꼭 그 장애 학생 때문에 입는 경우보다는 대다수가 왜냐면 비장애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피해를 입히고, 피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서로가 그 공동체라는 거는 같이 살아가면서 불편을 제가 언니한테 패를 끼칠 수도 있는 거고 언니가 저한테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거를 배우는 공간이 저희가 어릴 때 가장 만나는 가장 작은 사회가 첫 사회가 학교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학교를 만약에 대학 가는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학습을 배우기 위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학교가 사실 필요 없죠. 그냥 홈스쿨링 해도 되죠. 학습적 뭐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뭐 인강을 듣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거기에서 학습만을 배우는 게 사실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도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에게 이롭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왜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게 최근에 말씀 드려도 되는데 유튜브 되게 유명해진 그 흑인 친구 있어요. 조나단. 그분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까맣고 내가 흑인이어서 흑인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된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피부색은 내가 가진 하나의 특성이지 나를 표현하지,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장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그냥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댓글에서 작성하신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께 왜 거기를 가세요? 그 학교를 가세요? 그 옆에 학교 가시지? 이렇게 저희가 타인에게 그 강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다 근데 약간 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인식 수준이 선진화된 인식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시면 내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장애인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비장애인의 인식들도 있구나. 근데 저는 또 진짜 세상은 다양하니까 의견은 되게 존중하고,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무관심보다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이 관심까지 저는 이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하나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살다 보면 저희가 아마 본인은 못 느끼셔도 본인이 패기치는 사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게 그냥 사회여서 누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입혔다 어쨌다 이런 거는 장애 비장애 특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고, 요즘에 좀 좋은 유튜브에 진짜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인권 강의 하나만 들어보셔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 가치관이 조금 안 맞다 보면 진짜 세상 살기 힘드실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관점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이런데 그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이 좀 높아졌다고 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정말 유명하다는 그 좋은 대학을, 한마디로 좋은 스펙을 가져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가장 사실 사람이 한번 정리가 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람, 아주 좋은 능력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과 협력이 되거나 조화롭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정리되는 인원에 가장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치면 사실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녀가 살다가 이혼하는 가장 이혼율 1위 이유 아시죠?
성격 차이. 저희가 성격 차이라는 거는 정말 나와 다른 그 성격, 가치관 이런 거 가진 사람과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셔도 사실은 뭔가 스펙이 좀 떨어져도 직장에서는 오히려 더 높이 평가될 수 있고요. 살아가면서 뭐 사회성은 어딜 가셔도 하다못해 진짜 뭐 수영을 가도 거기 안에서 치열하거든요. 사람들 진짜. 하다못해 내가 뭐 요가 등록해도 단체로 하는 모든 수업에서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는 이렇게 사회 부적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넓으면 저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이랑 살아가면서 더 이제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교육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편파적으로 갈게요. 부모니까 사실은 장애인 학생보다 비장애인 학생한테 더 이로운 점이 많고 그 아이들이 더 가져가는 게 많다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좀 통합교육에 대한 그 어머님들의 뭐 같이 보내는 비장애 어머님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댓글 주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관점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다른 세상이 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업에 방해가 되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그냥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물리적인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비장애 학생들은 당연히 피해를 본다고 느껴요. 계속 수업 방해를 하니까. 그러면 수업 방해를 하는 이 발달장애인 보고 왜 우리 학교에 와서 나한테 피해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연주씨 말처럼 이 장애인 학생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비장애 학생도 학습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되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비장애 학생 입장에서 그 책임을 내가 학습권을 침해받는 책임을 장애 학생에게 돌릴 수 없다는 거지. 그거는 이런 어떤 우리도 피해를 안 보고 이 발달장애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요구는 국가한테 해야 되는 거지 이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를 상대로 왜 얘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있어요. 학습권은 자기도 보호받아야지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항의를 하는 주체는 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도 똑같이 교육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그 주체한테 가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너네가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당신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만 해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그런 항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주체는 국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글을 쓴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학습권이나 나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그거 항의할 수 있다 생각해. 그렇지만 이 당사자한테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야 되는 주체한테 항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국가랑 우리랑 부딪히는 이유는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계속 개인의 문제로 계속 국가나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네 문제잖아. 너네 가족 일이잖아. 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근데 비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을 두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옆에서 막 떠드니까 에이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는 그렇게 나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해놓은 거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반 친구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지원 체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학급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 5교시를 하면 5교시 내내 수업에 붙어서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시간은 특수학급에 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 교실에 통합되어 있을 때 방해 행동이 많으면 특수교육 실무사가 붙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근데 모자른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는 1대1 특수실무사가 붙어야 되는데 특수실무사 인원이 뭐 우리 학교에 1명밖에 없는데 지원할 친구는 뭐 3명이라서 일일이 못 붙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느 정도의 지금 기반들이 전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름 학교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도 일종의 그 다양성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 교육을 했을 때 비장애 학생들에게 얻어지는 성과가 많다는 네. 게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가 근거합니다.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의 수업 시간으로만 보면 이 시간에 얘가 없었으면 우리가 조용히 수업에 예를 들어 100을 집중했는데 이 친구가 내는 어떤 소리나 방해 행동 때문에 80밖에 집중을 못했어? 60밖에 집중을 못했어? 그럼 되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되게 넓게 학교 생활 전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받는 전체로 봤을 때는 얻는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다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1학년 때 반 친구들이랑 2학년 때 반 친구들이 똑같은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일반 학교를. 그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딱 왔더니 이 친구들은 우리 아들을 1년 경험한 친구들. 선생님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소리 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이 수업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지? 수업을 딱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이 소리에 영향을 안 받더래. 맞아요. 애들은 이미 적응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애도 있구나를 체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킬을 하나 늘었죠. 음. 소음 속에서도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을 다른 반보다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미 한번 말씀드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아들 6학년 졸업식 때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식에 엄마는 저기 참관해야 되고 애들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제 쭉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름 이제 우리 아이를 일종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아마 옆에 앉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앉아야 될 때가 있고 무슨 졸업장도 막 받아야 되고 뭐 꽃다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순이 있는데, 난 지금도 인상적인 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일어나야 될 순간이잖아. 그럼 얘를 툭툭 쳐서 얘를 일어나게 해요. 앉게 해요.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좀 자세가 삐뚤어졌어.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멀리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 친구가 우리 아들 옆에 앉은 이 친구가 우리 애를 조금 지원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 지원의 손길이 사방에서 오는 걸 봤어. 우리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애가 툭 밀어주고 옆에 있는 애가 툭 밀어주면서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이렇게 해주는 애 손길을 내가 정말 본 것만 5명이야. 내가 그거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히 얘한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여러 명이 툭툭툭툭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러니까 당사자의 엄마로서 되게 고마운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봤다는 게 그 친구들한테 되게 재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면 불편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정말 데이터들이 통합 환경에 있었던 비장애 아이들이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은 시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가 우리 반에 있는 얘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라고 하면 그 친구를 어떻게 누가 지원할까에 대한 이제 방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시간도 통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완전히 특수학급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권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통합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하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처음 우리 아이도 특수학급 뭐 통합학급 막 이런 거 고민할 때 진짜 1시간도 통합 못해도 그냥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가 등하교 하면서 뭐 조회하면서 보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통합의 장점이 그만큼 있고 요새는 특수학교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 특수학교 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조금 개인의 자유로 돌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적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사적 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공적인 체계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교육 장애 부모들도 그거를 원해요. 이런 의견이 없게 그 비장애 아이의 학습권, 장애아의 학습권이 부딪히지 않게 잘 똑바로 지원을 니네가 해라. 공적인 영역이니까. 이런 거 할 때 이런 분노를 같이 표출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공적인 시스템이니까 학교, 교육청, 그 관할 그렇게 거기에다가 민원을 넣으시거나 왜 얘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뭐 이건 더 가자면 유엔에서는 저희 경고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도 장애 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물리적인 통합 환경에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공간만 떨렁 줘놓고 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부모들이 이런 느끼는 비장애인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계시는 게 줄어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도 위하고 우리 아이들도 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적인 영역 안에서 그런 지원이 부족해지는 건 너무 사실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이니까 이런 불만은 사적인 책임이나 사적인 뭐 탓으로 돌릴 수가 없고 돌려서도 안 되고 오히려 가야 될 방향이 잘못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은 왜 이렇게 뭔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이런 게 좀 없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수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막 더 만들어라 네네네.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뭐 그 장애 학생들만 있는데 비장애 학생들 올려면 와라 이런 데가 또 되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생각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길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물리적인 통합을 해놨으면 나는 외국 부모들도 안 보낼 것 같거든. 그런데 그런 장애 학생들이 많은 곳에 비장애 학생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갔을 때 정말 잘 지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양쪽 모두에게 시너지가 나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아니 어떤 부모가 물리적인 통합만 해놓고 그랬는데 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런 지원도 안 해주는데 우리 아이 그냥 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있게 하겠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내는 거고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사실은 같이 통합을 했을 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지금 정말 연주 씨 말처럼 물리적으로 그냥 통합교육 하라고 하니까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수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아이가 뭔가 자기 수업 시간에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아이를 잠깐 분리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 선생님들의 반응이 마치 왜 너는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내 수업을 방해해?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학생들한테 사실 국가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이런 어떤 소란스러운 이런 환경이 내 친구 때문은 아니구나.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든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무조건 그냥 도움실 전화해가지고 데려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아이의 책임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돌리는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